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물류의 핵심이죠. 이 해운업계의 거인, 머스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머스크의 행보는 사실 해운업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세계 최초 탄소 중립 컨테이너선 도입부터 그린 메탄올 확보, 또 2040년 넷제로 목표까지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스토리가 아니라 어쩌면 듣고 계신 여러분의 비즈니스, 또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첫걸음이 바로 로라 머스크 공교였죠. 2023년 9월. 네, 맞아요. 그린 메탄올로 운항하는 세계 최초의 컨테이너선인데요. 이게 기존 디젤 연료 쓰는 배랑 비교하면 하루에 CO2를 무려 100톤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100톤이요? 와, 정말 상당한데요. 근데 이게 그 이중 연료 엔진을 쓴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기존 연료도 쓸 수는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100% 그린 메탄올로만 운항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추가 발주 계획도 있다면서요?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머스크는 지금 총 25척의 메탄올 추진 선박을 추가로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25척이나요? 네, 여기에는 컨테이너 16,000개, 그러니까 16,000 TEU급 초대형 선박 8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벌써 11번째 메탄올 선박 알버트 머스크호 명명식도 가졌죠? 이야, 그럼 이 배들이 다 들어오면 감축 효과가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이 함대 전체가 가동되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약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톤. 정말 공격적인 투자네요. 근데 아까부터 말씀하신 그린 메탄올,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메탄올이랑 다른 건가요? 아, 네. 그린 메탄올은 그 생산 방식이 핵심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농업 폐기물이나 매립지 가스 같은 바이오매스로 만드는 바이오메탄올. 아, 바이오매스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랑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만드는 이메탄올입니다. 둘 다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거의 안 하거나 아주 적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재생에너지를 원료로 쓰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네, 머스크가 그 OCI 글로벌이라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요. 미국 매립지 바이오가스로 만든 메탄올을 확보했고요. 이걸로 한국 울산에서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21,500km거든요. 이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새로운 연료는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새로운 연료를 도입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공급 문제거든요. 그렇죠. 배만 있으면 뭐예요? 연료가 없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0곳의 그린 메탄올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아, 벌써 10곳이네요. 네, 이걸 통해서 2027년까지 이 메탄올 함대에 필요한 연료의 절반 이상, 50%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CEO인 빈센트 클라크도 이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서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죠.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연료 생태계 자체를 구축해 나가는 거군요. 그럼 이런 연료 전환 말고 그 2040년 넷제로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머스크는 2040년 탄소 중립 달성, 이 목표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2030년까지 중간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중간 목표요? 네, 해상 운송량의 25%를 친환경 연료로 처리하고 또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이걸 스콥 1이라고 하죠. 이걸 35% 줄이고요. 네. 그리고 사용하는 전력, 이건 스콥 2인데 이건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공급망 전체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 스콥 3까지 22%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스콥 1, 2를 넘어서 3까지 관리하겠다는 거네요. 협력사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정말 포괄적인 접근인데요. 네, 그렇죠. 혹시 메탄올 말고 다른 친환경 연료도 좀 보고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암모니아나 수소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머스크는 소위 연료 불가지론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연료 불가지론적이요? 네, 그러니까 메탄올 하나에만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나 바이오 LNG, 또 수소 같은 다양한 친환경 연료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지켜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좀 유연한 전략이죠. 아하. 특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되게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은 뭐 안전성이라든지 독성 문제 같은 걸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정답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는 거네요. 근데 이런 대규모 투자나 전환에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고객사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런 전략을 좀 지지해 주나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고객사들의 요구가 머스크의 이런 변화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동력 중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머스크의 주요 고객사 200곳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미 자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 예를 들면 과학 기반 감축 목표 SBTI 같은 걸 설정했어요. 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H&M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머스크가 제공하는 친환경 운송 옵션, 머스크 에코 딜리버리,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머스크도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시장의 요구, 특히 주요 고객들의 ESG 요구가 변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군요. 아, 기술적으로는 그 맨 에너지 솔루션즈랑 협력해서 이중 연료 엔진도 개발했고 또 메탄올 자체가 기존 인프라하고 비교적 호환이 잘 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메탄올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서요. 기존 연료처럼 저장하거나 다루기가 좀 더 쉽다는 그런 실용적인 이점이 있죠. 그리고 머스크의 노력은 비단 선박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 또 있나요? 네, 전 세계에 있는 항만 터미널 운영에도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고요. 또 육상 운송이나 창고 관리 시스템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친환경 전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해운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하네요. 2021년에 머스크가 처음 메탄올 선박 발주했을 때만 해도 진짜 소수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100척이 넘는 메탄올 추진선이 발주됐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해운업계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준다면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 이게 연간으로 치면 10억 톤이거든요. 이만큼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억 톤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머스크의 그 접근법인 것 같아요. 완벽함이 선함의 적이 되게 두지 않는다. 아, 완벽함이 선함의 점이 되게 두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나올 완벽한 기술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현재 가능한 최선에 대한 지금으로서는 메탄올이죠. 이걸로 즉시 행동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혹시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회사나 속한 산업에서는 이런 친환경 전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머스크 사례를 보니까요. 정말 과감한 목표 설정, 그리고 기술 혁신, 또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산업의 탈탄소화를 현실로 만들어가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실행하는 그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참 인상 깊었네요. 네, 오늘 해운 분야에서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물류라는 게 바다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육상으로, 항공으로, 또 창고 보관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지속 가능한 물류의 혁신 지전, 혹은 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여러분의 사업 영역과 더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